오늘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요, 신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했다는 건데요. 수사가 이어지면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참 많다고 지난 인터뷰에서 언급해 주셨던 분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숙식 생활을 하던 여고생이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숨졌는데 이 일로 3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건의 개요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시작은 지난 15일 날 119로 이 어떤 여고생이 숨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신고가 됐고 119가 출동해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말하자면 멍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와서 사망하게 된 상황인데, 말하자면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전체 온몸이 다 멍이 든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걸 보고 119가 그걸 보고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지게 사건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 피해자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고, 또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고 기사에 나왔는데요. 워낙 이런 강력 사건들 관련해서 분석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사망 직전에 이거 어떤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박흔이 있고, 그 다음에 방에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폐색전증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교회 내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 이런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건 보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일종의 글쎄요, 이게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은 일부의 잘못된 행위로서 사망하는 경우, 처음에 저도 그런 형태로 봤고, 또 보통의 경찰들도 요건 요런 형태이다. 왜냐하면은 결박흔이 있을 리가 없고요. 결박흔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감금돼 있다는 의미니까. 그리고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이것은 집단적인 폭력이다. 이 정도까지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안수기도 종종 이곳이 이제 종교 집단 한 교회니까 인천의 한 교회입니다. 기사에 인천의 A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여고생이 교회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지금 3명이 구속이 돼 있어요. 합창단 단장, 단원, 그리고 이 학생과 같이 숙식을 했었다는 이제 교인입니다. 신도인데 이것이 한 사람이 저지른 범행이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3명이 구속됐으니까 어떻게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때렸다고 하는 50대 교인이 첫 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본인도 이제 그것을 인정을 했죠. 본인이 때렸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는 혼자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검이라든가 법의학을 하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그로부터 추궁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50대 교인이라는 사람이 아무 이해관계가 더 없이 그 여고생을 이렇게 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찾아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 조직 체계, 예를 들면 합창단이 있고, 합창단에는 위계가 있고, 이 위계의 가장 꼭대기에는 합창단장이 있고, 그 합창단장은 이 전체 교회에 관련된 사람과 이제 인척관계, 말하자면 딸이다. 그러면 당연히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누구라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럼 조직적인 범행으로 추정이 되고 이 3명만 여고생을 괴롭힌 것보다는 추가 공범에 대한 가능성도 그럼 열어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니 3명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합창단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이 그 여고생이 그럼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 거기를 벗어나려고 했을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박을 하고 때렸을 거다. 그러면 이 합창단의 운영이라든가 혹은 그 교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가 연관이 돼 있다고 하면 이건 조직적인 범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결국은 추가 공범이 전체가 아닐까라는 추정도 분명히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방관도 했고 조직적 가담도 했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창단 전체, 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교단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보다 보니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 소속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그 부분도 확인이 된 거긴 하지요. 예, 아무래도 그 교단 자체가 그 우리 교회 내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건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 이단이기 때문에 여기 그 안에서 뭐 폭력적 행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단의 문제는 교리의 문제고 지금 이 사망의 흔히 말하는 살인의 문제는 그게 뭐 치사건 살인이 이 문제는 이것은 반사회적인 일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교회가 이 여고생의 사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교회든 교단이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가해자들의 혐의를 처음에는 아동학대 이제 범죄로 했는데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적용해서 지금 송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적용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뭐 살인의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필적 고의의 여부가 되겠죠. 이 정도로 때렸을 경우 보통의 성인이면은 죽는다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 이게 살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은 근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고의는 없었고 일종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때렸다라고 주장하니까 그 부분 법리적인 논쟁이 되겠고 일단은 송치는 치사로 하고 검찰 단계에서 다시 또 사유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 부분 좀 열려져 있는 상황이긴 하군요. 앞으로 예,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숨을 거두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고 수사까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합창단입니다. 말 그대로 단체인데요. 이 숨진 여고생이 혼자 있었던 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 다른 단원 아이들은 그럼 괜찮은 건지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한편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니까 이전에 이 합창단에 소속돼 있던 지금은 탈퇴한 단원이었던 사람들이 뭔가 폭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더라고요. 네.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그 교회의 탈퇴자들의 주장을 여러 군데 이제 들어보면은 예. 무엇인가 그 교회에서 일종의 그 감금된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무엇인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합창단을 탈퇴하는 거 방법은 자의적인 건 안 되고 도망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탈퇴자들이 많은 것 보고 지역 언론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특히 또 이제 20대 단원 같은 경우도 탈출한 사례도 있고요. 이게 뭔가 심각한 어떤 감금이라든가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퇴한 전 단원의 증언을 토대로 지역 언론에서 그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고 뭐 이제 그 부분이 수사로 밝혀져서 경찰을 통해서 그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5년간 생활하던 20대 여성 단원이 기숙사를 탈출했다가 다시 동료 단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온 사례도 있었다. 이것도 지금 폭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건 납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예. 이게 이제 그 20대 단원을 데려온 사람이 그 분의 어머니와 언니가 관련돼 있으면은 이걸 경찰의 입장에서 이거를 납치라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이 교회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의도를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자기가 가서 데리고 오면 납치가 되지만 가족을 동반하면 그렇게 의율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족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에서 경찰에 구조된 사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가족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동료 단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왔다는 그 전 탈퇴를 하려고 했던 그분의 이야기는 이제 교회 신도인 어머니와 언니가 같이 이제 자기를 데리고 오는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건데요. 그렇죠. 예. 보니까 지금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숨진 여고생 조직적 학대로 추정이 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뭐 탈퇴 전에 물론 한 지역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 합창단 단원들이 지금 폭로를 하고 있고 감금됐었다, 통제받았었다, 뭐 납치된 사례도 있었다. 단원들 교회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납치도 된 거에 나왔다가,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왜 이러는 걸까?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프로파일러님? 이게 이제 그 합창단의 지금 돌아가신 그 여고생이 상당히 그 음악적, 성악적 자질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교세 확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창단을 운영을 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득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 합창단원들한테 적지 않은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보수가 없거나 거의 그냥 이런 보수를 아주 낮게 주는 상태라고 하면은 뭔가 강제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렇게 강제의 수단으로서 폭력도 행사되고 강금도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교회 관계를 압박의 수단으로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목격담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아침마다 이상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 교회 주변을. 네. 이런 거로 보면은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은 무엇인가 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합창단이라고 하는 이 자질과 재능을 강제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그 과정에서 이 여고생의 죽음 혹은 합창단의 탈출, 단원들의 탈출,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이번 사태를 특정 합창단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이거는 교단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합창단이 그렇게까지 강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합창단을 운영하는 교회가 답을 해야죠. 네.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죠. 뭐든 나오는 기사나 이런 거 지금 내용을 다 보실 텐데 아직까지도 프로파일러님도 정확하게 뭔가 그림이 떠오르는 그런 단계는 아니십니까? 아니 추정 내부적으로 좀 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왜냐하면은 이런 형태는 아무래도 어떤 젊은 그 재능을 이용해서 일종의 노동 착취, 왜냐면 노동 착취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밝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 정도. 근데 그걸 넘어서는 무엇인가 더 심각한 어떤 폭력 행사를 하는 기제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죠. 전 단원이었던 사람들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그 지역 언론에 따르면 그 단원들이 모두 별도 직업이 없었고 단원으로서 받는 급여도 한 수십만 원 수준이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남은 수사는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이제 구속됐던 그 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학생이랑 함께 숙식을 했던 그 사람이 구속 기간이 중간에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걸 처음에는 이 50대 분이 혼자 저지른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혼자 저지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때쯤에는 이 50대 신도가 거의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이북비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 안에 좀 난항이 있었고, 그래서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좀 길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 검찰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누가 사주했느냐, 폭행을 사주했느냐, 이게 뭐 폭행이든 살인이든 사주했느냐, 이것에 대한 과정을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혼자 한 것 같지 않다. 여럿이. 그럼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해갖고 혹시라도 그 내부에서 자발적이지 않게 있는 다른 어떤 단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도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 이거는 뭐 일반 그냥 친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종교 단체거든요. 종교 단체다 보니까 신도 중에도 피해자 가족조차도 신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종교 단체 어떤 이런 문제점을 파고들 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믿으니까 본인도 믿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싫지만 어머니 때문에 가야 되는, 가족 때문에 가야 되는 이런 청소년들, 그러니까 미성년 신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이 교회만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별도로 규정을 하거나 어떤 제재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미성년, 그러니까 성인들은 자기가 뭐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만은 미성년 같은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친권과 종교의 그 종교를 믿는 권리가 같이 이게 유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금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어머니가 그냥 맞짱 맡기니까 비인가 시설에 마치 거기서 이 친권을 대신 행사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 아이들의 인권은 어디 갔느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수사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이거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어느 기사에 단독으로 올라온 걸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아직 밝혀진 건 없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DNA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그 지역 언론이라든가 탈퇴한 신도들이 비슷한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예전에 문제 제기됐으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공권력에서는 확인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수사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심각한 문제를 넘어서 이건 큰일 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다 지금 조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그 DNA 검사하고 있다 성범죄 가능성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